지름이 1m인 나무가 있습니다. 개미 한 마리가 그 나무 둘레를 돌고 있었습니다. 그 반대편에 역시 또 개미 한 마리가 같은 속도로 나무 둘레를 돌고 있었습니다. 다 돌고 나서 한 개미는 내가 나무 둘레를 한 바퀴 다 돌았는데 내 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시 다른 쪽에서 돈 개미도 다 돌고 나서는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둘이 만나서는 서로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일요일 오전 10시에 제주도 성읍에 있는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지금 거기 날씨가 어떤지 물었습니다. 햇빛이 밝게 비추는 맑은 날이라고 했습니다. 11시에 어쩌다 또 통화를 하게 돼서 물어보니 그때도 역시 맑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싶어 12시에도 통화를 하다 보니 지금도 날씨가 맑다고 했습니다. 다른 B라는 사람은 10시 30분에 제주도 여행을 가 있는 엄마와 통화하면서 지금 거기 날씨는 어떤지 물어보니 지금 섭지코지에 있는데 밖에 소낙비가 내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C라는 사람은 제주도에 여행을 가 있는데 11시 30분에 성산 일출봉에 눈이 내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은 그날 오전에 제주도 동쪽 그 지역에 날씨가 맑다고 했고, 한 사람은 오전에 비가 내렸다고 하고, 한 사람은 눈이 내렸다고 했습니다. A와 B, C 세 사람이 만나면 그날 오전 자기가 알고 있는 제주도 동쪽 지역의 날씨를 가지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느 날 범어 사거리를 경계로 해서 경산 쪽 지역에는 국지성 호우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시내 쪽 지역은 흐리긴 했지만 비는 내리지 않고 그냥 흐린 날씨였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수성구인데도 한쪽에는 비가 내리고 한쪽은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실을 알지 못하는 양쪽 지역의 사람이 만나면 서로 비가 내렸다 안 내렸다 할 겁니다. 모두가 실제 있었던 사실이지만 일부분의 사실만 가지고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중 일부를 발췌하거나 순서를 바꾸거나 편집하게 되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요즘 우리는 혼탁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가짜 뉴스와 가짜 정보들이 난무합니다. 보이스 피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나 메시지 혹은 주변의 피해를 본 사례들을 수시로 접하면서 지내고 최근에는 AI까지 활용해서 속이려고 드는 세상입니다. 진실과 거짓이 뒤섞인
복잡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참인지 거짓인지 잘 구분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짓에 속지 않고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속이거나 사기를 치는 경우는 대부분 다급하고 즉각적인 상황을 만들고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합니다. 심리적으로 평상심을 깨트리고 정신을 흔들어 버려서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런 뒤에 자기들의 계획대로 행동하도록 유도합니다. 요즘 같은 때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늘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야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의 명상적인 방법과 태도는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관건은 송관, 이완하고 바라보기에 있습니다. 이완하면 낮추어지고 늦추어집니다. 위로 떠서 흔들리지 않게 되고 급하게 반응하지 않고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바라보는 눈은 자연스럽지 못함을 알아차립니다. 부자연스러움에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못된 견해에 빠지거나 편견에 갇히지 않게 될까요? 역시 관건은 송관정, 이완하고 바라보기, 그리고 중심에 머물기에 있습니다. 하단전에 마음이 온전히 머무는 시간을 가지면 내면의 마음자리에 중심이 생깁니다. 중심이 잡히면 한쪽으로 치우쳐서 불안하게 비틀거리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됩니다. 중심에서 멀어지고 균형이 깨어지면 불안하고 불편해집니다. 어떤 사실에 대한 견해에서도 중심과 균형은 중요합니다. 그 상태에서 보는 눈은 고정되지 않고 유연하면서 객관성을 유지합니다. 유연하기에 한쪽만 편향되게 보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 보이게 됩니다. 진실에 대한 문제보다 진리에 대한 문제는 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진리를 추구하고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진리는 아직 멀리 있고 진리에 대한 접근은 진행 중입니다. 과학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돌고 있다는 천동설이 지배하던 세계를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하고 증명하면서 구시대적인 세계관이 깨어졌습니다. 뉴턴으로 대표되는 고전 물리학은 양자 물리학이 등장하면서 과학적 원리에 의해서 위치와 운동량이 결정된다는 기존 개념이 깨어졌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로 이야기되는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의 발전에 기여하였지만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는 결정론적인 입장에서 현대 양자역학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였지만 보 슈레딩거, 하이젠베르그 등의 물리학자들에 의해서 결정론은 깨어졌습니다. 진리를 이야기하자면 종교적인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교적인 경전을 최고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신앙합니다. 그리스도교의 성경 중에서 신약 성경만 놓고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사후 최소한 40년 이상이 지나서 쓰여진 문서들입니다. 거기에다 구텐베르크의 인쇄술로 성서를 찍어내기까지 1000년 이상 수많은 필사 과정을 거듭하며 내용은 원래의 내용과 많이 달라지고 빠지고 다른 것이 추가되었습니다. 원래의 성서 원본은 전해지지 않고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성서의 저자들을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후에 나돌던 수많은 문서들 중에 정경으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추정하여 저자로 하였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자와는 다른 사람을 저자로 알고 있는 것이 많고 원래는 없었던 내용이 나중에 추가로 삽입된 부분도 있습니다. 예수의 일생과 가르침에 대해 기술한 사복음서만 하더라도 성서간에 서로 다른 말을 하거나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는 더 많은 모순들이 존재합니다. 창세기의 창조론은 진화론과 빅뱅 이론에 의해서 깨어졌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기록하였다는 성서지만 실제와는 다른 수많은 오류들이 있는 셈입니다. 불교 경전을 살펴보면 현재 한국 불교는 거의 대부분 대성불교인데 대성불교의 경전들은 석가모니 부처님 사후 500년이 지나서 저술되었는데도 부처님께 직접 들은 가르침을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여러 다른 사람들이 저술했고 여러 사상들이 부처님 말씀으로 기록되면서 형식은 모두 여시야문으로 시작합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수많은 경전들의 저자는 불명확하고 사상도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경전들마다 내용이 서로 충돌하거나 모순된 다른 내용들도 모두 담고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느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진리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경전이지만 실제와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종교의 경전들과 고전들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다고 경전들이 의미가 없거나 무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믿고 신앙하는 데에는 인류가 지향하는 본질적인 가치들을 담고 있습니다. 수많은 경전의 내용들 중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떻게 신앙할지는 각자의 몫입니다. 물론 인연 따라 흘러가기도 합니다. 중심으로 삼는 경전과 교리와 해석에 따라 수많은 종교와 종파들이 나누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리를 향한 태도입니다. 진리에 가까운 모습은 보편적입니다. 밝고 온화하고 포용적이고 열려 있습니다. 진리에서 멀어진 모습은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과격합니다. 극단적인 믿음을 가지고 자기들만이 옳다고 우깁니다. 그러면서 싸우고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합니다.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다급하게 무언가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부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진리에서 멀어진 상태입니다. 영원 불변한 진리는 보이지도 않고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만나게 되는 보편적인 개념들이 용서와 사랑, 자비, 지혜와 깨달음입니다.